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으로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1인당 1개만 구매 가능이란 제한 문구가 붙었고 일부 상점 앞에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제품 암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하며 30만 달러를 주고 한국 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 전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미국의 거대 도시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목숨을 걸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 조지아주 작은 마을에서 소피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고로 잃고 10살 딸 소피아와 단둘이 살고 있죠. 제 인생의 전부는 소피아와 이 작은 빵집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이 빵, 반죽 위에 내려앉자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꼈죠. 소피아 베이커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작은 꿈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을 삶의 의미가 되었답니다. 일은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빵 반죽 위에 내려앉자 희망이 가득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꼈죠. 소피아 베이커리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작은 꿈이었어요.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되었답니다. 엄마, 오늘도 버터를 만들어요. 10살 소피아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딸의 이름을 딴 이 베이커리는 우리 두 사람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소피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럼 오늘도 우리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지. 저는 정성스럽게 달걀을 깨트렸어요. 버터롤과 크림파이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신선한 달걀의 노른자가 만들어내 는 고소한 풍미였습니다. 손님들은 제 빵을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어요. 도넛은 제가 설탕 뿌릴게요. 소피아가 씩씩하게 외쳤어요. 자그마한 손으로 도넛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 가기 전 항상 저를 도왔어요. 우리는 함께 빵을 진열하고 커피를 준비했죠. 오전 6시 문을 열자 첫 손님 데이비 클락이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그는 이제 가족 같은 단골이 되었죠. 에밀리, 오늘도 버터롤은 완벽하네. 이거 먹으면 하루가 달라진다니까. 고마워요, 데이빅.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가 나간 후 마사 윌슨 할머니가 지판기를 짚고 들어오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시는 분이었죠. 에밀리, 오늘 크림파이 준비됐니? 물론이죠. 마사 할머니 방금 오븐에서 꺼냈답니다. 할머니는 빵 한 조각을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제 하루가 빛나게 되었죠. 이렇게 저는 작은 행복을 매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 수급 문제였죠.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마트에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달걀 코너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달걀은 한 고객당 한 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트 직원의 말에 놀라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달걀 한 판에 30달러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달러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손이 떨렸어요. 이 가격으로는 빵을 만들어도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커져갔어요. 달걀 없이 빵을 만들 순 없는데 이대로라면 제 작은 베이커리는 어떻게 될까요? 달걀 값은 매일 치솟았어요. 마트 선반은 텅 비었고 남아있는 몇 개의 달걀 앞에는 한 고객당 한 팩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한 알에 거의 1달러 한 판에 30달러가 넘는 가격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달걀값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달걀값을 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할 정도라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베이커리에서 달걀은 빵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죠. 에밀리 크림파이 가격이 올랐네.
마사 할머니가 가격표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죠. 죄송해요. 달걀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부터 할머니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데이빗도 더 이상 매일 오지 않았고 한 주까지 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엄마, 왜 손님들이 안 와요? 소피아가 텅 빈 가게를 보며 물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달걀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고 빵이 없으면 베이커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소피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많이 음산히 올라서 그런 거야. 곧 좋아질 거야. 소피아의 눈을 마주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이렇게 계속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소피아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죠. 그림 속에는 우리 베이커리와 웃고 있는 소피아와 제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나중에 크면 저도 엄마랑 같이 빵 만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자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며 다짐해서 했어요. 엄마가 꼭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조셉 브라운에게 전화했어요. 조셉은 오랫동안 우리 가게에 재료를 공급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조셉 달걀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조셉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달걀이 있긴 해. 가격이 미국산의 절반도 안 해. 품질은 글쎄 그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중국산 달걀로 제빵의 맛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주문해 볼게요. 이틀 후 중국산 달걀이 도착했어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죠. 껍질. 이 너무 얇아 쉽게 깨지고 상자를 열자마자 비린내가 확 풍겼어요. 노른자는 탁하고 색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반죽을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그 달걀로 빵을 구웠습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가게에 퍼지는 향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소피아가 코를 찡그렸어요.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첫 번째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색은 평소처럼 황금빛이었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먼저 맛을 봤어요. 어떤 맛이지? 한 입 빼어 물자마자 후회했죠. 입안에 퍼지는 비릿한 맛, 그리고 뭔가 화학적인 느낌이 가득했어요. 아무리 좋은 밀가루와 버터를 사용해도 달걀의 품질이 떨어지면 빵 전체의 맛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그 빵들을 진열대에 올렸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데이빗이 첫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오늘도 버터를 2개 부탁해.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데이빗, 오늘 빵은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 수입한 달걀로 만들었거든요. 데이빗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내 솜씨면 어떤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잖아. 그의 믿음에 감사했지만 그가 빵을 한 입 빼어 물자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제가 알아챘죠. 좀 다르네. 하지만 괜찮아. 커피와 함께라면 충분히 먹을 만해.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버터로를 다 먹지 않았. 그리고 다음 달부터 데이빗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마사 할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크림파이를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에밀리, 이건 전에 먹던 내 빵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한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넘게 지켜온 제빵의 맛, 남편과 함께 일궈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달걀 때문에.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림파이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마사 할머니도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모두 비슷했어요. 예 이상 미소를 지으며 빵을 먹었지만 대부분 다 먹지 못했고 다시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소피아의 반응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아에게 평소처럼 빵 한 조각을 건넸는데 아이는 한 입 먹고 뱉어버렸어요. 엄마, 이거 이상한 맛이 나요. 아픈가요?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엄마로서 실패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소피아 엄마가 새로운 달걀을 써서 그래 괜찮아, 먹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저는 남은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품질의 빵으로는 가게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계산대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소피아가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빵집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대로 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소피아 약속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달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조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섭 중국산 달걀로는 안 돼요.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전화 어머로 조섭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에밀리, 다른 베이커리들도 다 똑같은 반응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내 꿈도 우리 가게도 끝나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소피아가 제 말을 들었는지 조용히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빵집이 제일 맛있어요. 꼭 다시 맛있는 빵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믿음에 눈물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미소 지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매일 아침 빵을 굽지만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중국산 달걀로 만든 빵의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셉이 들어왔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 조셉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찬 표정이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조셉을 맞이했죠. 오늘 뉴스 봤어. 한국에서 달걀이 수입된 데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미국 달걀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다. 덕은 한국 거기서 달걀이 온다고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달걀을 수출할 만큼 농업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 뉴스에서 봤어.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생산한 달걀 33만 개가 조지아주로 수입됐대. 이게 첫 수출이라 덕은 조셉은 신문을 꺼내 보여줬어요. 확실히 한국의 달걀 공장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품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국산보다는 확실히 낫다고 하더라고. 한국은 식품 안전 기준이 꽤 높은 편이래.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았죠. 정말 괜찮을까? 중국산처럼 실패하면 이제 정말 문 닫아야 해. 조셉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뉴스에서 특수상자에 포장해서 온도를 잘 유지한다고 했어. 한 달 가까이 걸려오는데도 신선도를 유지한데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을 했어요. 좋아, 조셉 주문해줘. 얼마나 걸릴까? 이미 내가 내 목까지 주문해뒀어. 일주일 안에 도착할 거야. 조셉의 말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어요. 친구가 저를 믿고 미리 주문해둔 것이었죠. 고마워. 조셉,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산 달걀은 오지 않았어요. 기다림에 지친 저는 조셉에게 전화했죠. 아직 통관 중이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또 3일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도착했어. 지금 가게로 배달 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달걀이 저희 가게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까요. 소피아도 제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분명 맛있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배달 트럭이 도착하고 상자가 내려졌어요. 조셉이 말한 특수 포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대한민국 충남 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산과는 달리 달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결되어 있었고 그 껍질이 단단해 보였죠. 한 개를 들어 살펴보니 세기균이라고 윤기가 돌았어요. 이건 정말 달라 보이는데 하나를 깨트려 보았어요. 노른자가 탁한 중국산과는 달리 진한 황금빛 노른자가 그릇에 담겼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오히려 신선한 향이 소피아 이리 와봐. 이거 봐. 소피아가 달려와 노른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엄마 정말 예쁜 색이에요. 이거로 빵 만들면 맛있겠다. 저도 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빵을 구워봐야 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빵을 구워보자. 그리고 우리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볼까. 소피아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었어요. 우리 둘 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이커리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산 달걀을 사용해 버터롤과 크림파이, 그리고 브리오슈까지 모든 시그니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만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한국산 달걀의 노른자가 반죽에 더해지자 색이 선명해지고 향이 더 풍부해졌거든요.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에는 예전과 같은 고소한 향기가 가게 전체에 퍼졌습니다. 첫 번째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야. 버터롤과 크림파이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가게 안은 예전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소피아는 제 옆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빵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빵 색깔이 예전처럼 예뻐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은 황금빛이 도는 갈색으로 윤기가 흘렀어요. 중국산 달걀로 만들었을 때 칙칙한 색과는 완전히 달랐죠. 따끈한 빵 한 조각을 소피아에게 건넸어요. 한번 맛봐볼래?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잠시 씹더니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빵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예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한 조각을 맛보았죠.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향, 그리고 달콤한 풍미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이제 진짜 시험되는 손님들이야.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예전처럼 빵들을 가지런히 놓고 창가에는 오늘의 특별 시식회 모든 고객님께 무료 시식을 제공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였죠. 제빵의 맛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손님은 데이빗이었어요. 그는 몇 주 동안 오지 않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나타났죠. 에밀리,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니? 데이빗 새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실망을 안겨준 것이 미안했지만 이제 다시 자신 있게 빵을 권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데이빗,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새로운 달걀로 만든 빵이 준비되었거든요. 한번 맛봐 주실래요? 버터롤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건넸어요.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거야, 내가 알던 에밀리의 빵 맛이 돌아왔네. 데이빗은 평소에 2배 분량을 주문했어요. 게다가 회사 동료들을 위한 빵도 추가로 요청했죠. 다들 내 빵을 그리워했어, 에밀리. 이제 다시 매일 올게. 데이빗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 할머니가 지판기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셨는데 중국산 달걀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죠. 에밀리,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크림파이 한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운 달걀로 만들었어요. 마사 할머니는 빵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이거야, 우리가 알던 내 빵 맛이야. 어디서 이런 달걀을 구한 거니? 한국에서 왔대요. 할머니 지구 반대편에서요. 할머니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한국 거기서 달걀이 여기까지 온다고 믿기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 맛이라면 정말 특별한 달걀임에 틀림없어.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데이빗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렸고 마사 할머니는 노인회관에 소식을 전했죠. 저녁이 되기 전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맛보고 싶어 했죠.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선할 수 있죠? 우리가 먹는 달걀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거라고 믿기지 않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돌아왔고 제 빵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었으니까요.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졌고 오늘 하루 매출은 위기 전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소피아가 달걀 상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 달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상자를 자세히 보니 영어와 한글로 생산지가 적혀 있었어요. 충남 아산. 이정훈 농장이라고요? 한국에 사는 이정훈이라는 농장주가 만든 것 같네. 소피아. 소피아의 눈이 반짝여 써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 거네요. 우리 빵집을 구해준 거예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농부가 우리 가게를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맞아, 소피아.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 가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우리를 도와준 농장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낯선 이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함이 가득했죠.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가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알의 달걀이 우리 가게, 아니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소피아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오랜만에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 고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졌죠. 손님들이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에밀리, 이 크림파이는 정말 특별해. 이 맛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뻐. 데이빗이 말했어요. 그는 이제 예전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데이빗. 이 맛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국산 달걀이라고 신기하네.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 데이빗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했지만 사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농업과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죠. 한국은 식품 안전에 매우 엄격한 나라였고 특히 달걀 생산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충남 아산은 깨끗한 환경에서 달걀 키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일주일 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위기에 처한 소규모 베이커리의 생존기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소피아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기자는 제가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우리 가게를 살린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중요한 질문을 했죠. 소피아 베이커리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다른 업체들도 한국산 달걀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한국산 달걀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신선해서 제가 원하는 맛을 다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지역신문 일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사진에는 소피아와 제가 빵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왔답니다. 정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맞나요? 그 맛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매출은 달걀 대란 이전보다도 높아졌고 인근 다른 베이커리들도 한국산 달걀을 찾기 시작했어요. 조셉은 이제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개인이 되었죠. 에밀리네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 고마워. 조셉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조셉이잖아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단 한 알의 달걀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엄마, 우리 뭔가 특별한 걸 해요.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호기심의 아이를 바라봤죠. 뭘 하자는 거야, 소피아. 한국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우리 빵도 보내면 어떨까요? 우리를 도와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피아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아저씨, 이름이 이정훈이었지. 충남 아산에 사시는. 조셉에게 전화해 한국 농장주의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영어로 쓴 편지를 번역기로 한국어로 옮겼어요. 이정훈님께 저희는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베이커리 주인 에밀리와 딸 소피아입니다. 당신의 달걀이 저희 가게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한국 쿠키도 그려 넣었고 저는 특별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쿠키를 구워 함께 포장했어요. 국제 우편으로 보내기 전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적었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입구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이 빵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표현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소피아 베이커리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죠. 달걀대라는 여전했지만 한국산 달걀 덕분에 저희 가게는 안정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점심 무렵이면 대부분의 빵이 팔려나갔죠. 에밀리 내각의 소문이 정말 대단해 이제는 관광객들도 찾아온다며 마사 할머니가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어제는 뉴욕에서 왔다는 부부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구나. 남편이 하늘에서 널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꿨던 모습이 이런 거였으니까요. 작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이커리 정성을 다해 만든 빵으로 행복을 나누는 곳. 어느 날 오후 낯선 아시아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제게 다가왔죠. 혹시 에밀리 존슨 씨신가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영어였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에밀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명함을 건넸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죠. 저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담당 김준호라고 합니다. 귀하의 베이커리 이야기가 한국에도 알려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 설명했죠. 이정훈 씨가 받은 감사 편지와 쿠키, 그리고 지역 신문 기사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달걀의 품질을 알린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요. 정말요? 저희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알려졌다고요? 김준호 씨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비록 글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소피아 베이커리 사진과 제 모습이 선명했죠. 소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이정훈 씨가 당신의 편지에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농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정훈 씨께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김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대사로 에밀리 씨와 소피아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이정훈 씨의 농장도 보고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소피아와 제가 한국을 방문한다니 상상도 못했죠.
정말인가요? 저희를 한국에 초대한다고요? 네, 모든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합니다. 에밀리 씨의 이야기는 한미식품 교류의 좋은 사례니까요.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죠. 진짜요. 한국에 가서 이정훈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엄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소피아는 바로 세계 지도를 펼쳐 한국의 위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남 아산이 어디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엄마, 와 봐요. 여기가 우리를 도와준 달걀이 온 곳이에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설레더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달걀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작은 베이커리의 위기가 이렇게 놀라운 기회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소피아와 함께 앉아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소피아는 신이 나서 반복해 읽었죠.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달걀 대란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지 못했을 테니까요. 엄마 이정훈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만나면요. 소피아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우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우리 빵도 맛보게 해드리면 어떨까? 좋아요. 우리 빵으로 이정훈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려요.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 알의 달걀이 만든 이 작은 기적, 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산 달걀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피아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손님들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반죽을 만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한 황금빛 노른자를 보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작은 기적의 경이로움을 느꼈죠. 에밀리, 오늘도 빵이 정말 맛있어. 이 달걀이 정말 한국에서 온 거 맞아. 마사 할머니가 크림파이를 드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한국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서 왔대요. 이정훈이라는 농장주가 생산한 달걀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네. 지구 반대편에서 온 달걀이 우리 작은 마을의 베이커리를 살리다니.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달걀 대란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많은 소규모 베이커리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지역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조지아 타임즈의 리사 파커입니다. 한국산 달걀로 가게를 살린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주었죠. 물론이죠.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리사 기자는 달걀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부터 중국산 달걀의 실패, 그리고 한국산 달걀이 어떻게 저희 가게를 구했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소피아도 인터뷰에 참여했죠.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을 먹었을 때 어땠니?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들던 빵 맛이 돌아왔어요. 저는 이정훈 아저씨가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의 순수한 답변에 기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후 지역신문 1면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어요. 달걀 대란 속 한국산 달걀이 살린 조지아의 작은 베이커리.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찾아왔죠.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빵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했어요. 에밀리, 내 가게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야. 나도 한국산 달걀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다른 베이커리 주인이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조섭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섭은 지역 베이커리들의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는 주요 유통업자가 되었어요. 에밀리, 내 덕분에 내 사업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이제 한국산 달걀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조섭이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내 덕분이 아니라 한국 달걀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려준 건 조섭이잖아요.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나 생각이 있어요. 이정훈 아저씨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소피아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쓸까?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편지를 썼어요. 영어로 쓴 다음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도 옮겼죠. 편지에는 이정훈 씨의 달걀이 어떻게 저희 가게를 구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진심을 담았어요. 소피아는 편지 옆에 베이커리와 한국 쿠키를 함께 그렸고, 특별히 만든 쿠키도 함께 포장했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자를 선택했죠. 엄마, 이정훈 아저씨가 우리 편지 받으면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해야 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니까. 국제 우편으로 패키지를 붙이고 나오면서 가게에 특별한 것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나무 간판을 만들어가게 문 앞에 걸었죠. 이 빵은 한국에서 온 달걀로 구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주세요.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감사의 마음이었죠. 한 달이 지나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이정훈 씨가 보낸 송골씨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존슨 가족에게 멀리 미국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와 맛있는 쿠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달걀이 미국의 작은 베이커리를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농장의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언젠가 소피아 베이커리에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빵집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이정훈 드림 사진 속에는 이정훈 씨와 그의 가족, 그리고 달걀 농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아는 사진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엄마, 이정훈 아저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사진도 걸어놓자요. 저는 이정훈 씨의 사진을 가게 한쪽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죠. 저희 빵의 비밀 한국 충남 아산 이정훈 농장의 달걀입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고, 저는 기쁘게 이정훈 씨와 한국 달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베이커리는 한국 문화의 작은 창구가 되어갔죠. 지역 학교에서는 소피아의 반 친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달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 빵이 맛있는 비결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특별한 달걀이에요. 달걀 대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더 많은 베이커리와 레스토랑들이 한국산 달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한미식품 교류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죠. 소피아와 저는 이정훈 씨와 정기적으로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 요리책을 사서 달걀을 활용한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았죠. 엄마, 나중에 우리 크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정훈 아저씨 농장도 보고 한국 빵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소피아, 언젠가 꼭 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작은 베이커리를 구해준 그 나라를 꼭 방문하자. 한 알의 달걀이 만든 기적은 단순히 빵집을 구한 것을 넘어 저희에게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알게 해주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매일 아침 빵을 굽기 위해 한국산 달걀을 깰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정훈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낯선 이가 보내준 한 알의 달걀이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줬으니까요. 소피아 베이커리는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따뜻한 인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게 정말 우르를 구했어요. 이런 게 있었다니 믿을 수 없네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형 병원들이 한국의 작은 발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 실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LA에서 시카고까지, 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미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들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지중해를 건너 중동의 구호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그것도 흔히 고급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 한 잔이었죠.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에 어느 새벽 한 의사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전 세계 의료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피어나 합니다. 작은 종이컵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 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벽 4시,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형광 등 불빛 사이로 간간히 들리는 안내 방송이 고요를 깨냅니다. 일주일간의 응급의학과 컨퍼런스를 마치고 LA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새벽 텅 빈 대기실에서 저는 잠을 쫓기 위해 커피 자판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어진 강행군으로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의료진들과 나눴던 대화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시스템과 그들만의 독특한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일하는 LA의 모습과 닮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절어 카페인이 필요했지만 익숙한 커피 체인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고르려던 제 손가락이 우연히 믹스커피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아, 실수로 눌렀네.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길거리 곳곳에서 보았던 이 믹스커피. 솔직히 저는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LA에서는 항상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만 마셨거든요. 후회하며 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뜻밖에도 기계가 뿜어내는 향기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섞인 커피 향이 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 코끝을 스쳤죠. 이상하다. 인스턴트 커피치고는 향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이 음료가 단순 한 커피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부드러운 거품이 혀 끝에서 살살 녹아내리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 부엌에서 마시던 따뜻한 우유의 기억이었죠. 할머니는 항상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주시고는 해댔는데 이 믹스커피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항 대기실에 홀로 서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주고 있으니 서서히 천이 올라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녘의 활주로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어쩐지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무심코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무런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는 첫 만남이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도리죄에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우연한 실수는 어쩌면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자판기 앞으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선택이었죠. 두 번째 믹스커피를 뽑으면서 자판기 위에 적힌 브랜드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던 QR코드도 스캔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특별한 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으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서울, 부산, 태국 여러 도시의 병원을 방문하면서 만난 의료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김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료진들의 체력도 환자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쉼터를 만들어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죠. 그때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씀을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LA의 우리 병원 응급실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동료들,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 그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위로의 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병원에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을 켜서 아까 찍어둔 믹스커피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색창에는 이미 한국 믹스커피 구매라는 검색어가 입력되어 있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는 동안 저는 온라인 쇼핑 몰을 둘러보며 대량 주문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LA로 돌아가는 13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믹스커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인들의 필수품이었다는 것, 특히 바쁜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카페인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잠깐의 쉼표이자 함께하는 위로의 상징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믹스커피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했죠. 분명 특별할 것 없는 인스턴트 커피였는데 왜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맛이 아닌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태블릿으로 병원 평면도를 열어보았습니다. 응급실 휴게실의 구조를 살펴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전기 포트를 놓을 위치컵과 스푼을 둘 선반,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함께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의 배치까지 이걸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LA 상공에 들어설 무렵 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믹스커피의 수량부터 동료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소개할 방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응급실에도 한국에서 봤던 것 같은 따뜻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LA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우연한 발견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파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지는 활주로에 착륙하며 들리는 바퀴 소리와 함께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될 평범한 일상 속에 작지만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믹스커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12분 캘리포니아 병원 응급실에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도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발생한 고속도로 다중 충돌 사고로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있었죠. 수술실로 향하는 환자들의 들것바퀴 소리, 의료진들의 긴박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뒤섞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닥터 한 3번 베드 환자 혈압이 6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불안정합니다. 리사 정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과 내부 출혈이 의심되는 젊은 환자였죠. 새벽 응급실의 골든타임, 우리는 모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환자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지만 그날 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문득 제 가방 속 믹스커피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에서 주문한 박스가 어제 도착했거든요. 원래는 다음 날 동료들과 함께 나눠 마시려고 팟했는데 지금 이야말로 이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네요. 리사가 한숨과 함께 내뱉은 말에서 극도의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수술용 가운에는 아직도 응급처치 중 묻은 혈흔이 남아 있었고 5시간 연속 근무로 움직임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리사, 제가 특별한 건요. 하나 가져왔어요. 휴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설렜습니다. 락커에서 믹스커피 박스를 꺼내며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휴게실 한켠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전기포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 이 순간을 위해 몰래 설치해뒀거든요. 따뜻한 물을 머그잔에 붓고 믹스커피 한 봉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스푼으로 저으면서 퍼지는 달콤한 향기에 주변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느껴졌어요. 형광등 아래서도 커피의 색이 따뜻하게 비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커피 향에 이끌려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커피예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건데 한번 마셔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리사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듯 머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바쁜 시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근데 이상해요.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리사의 반응은 제가 처음 이 커피를 마셨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스턴트 커피일 뿐인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맛이 아닌 그 순간 느끼는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닥터한 이거 더 있나요? 리사의 질문에 저는 박스를 내밀었고 곧 휴게실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피곤해 절은 의료진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로 가던 레지던트 차트 작성을 마친 간호사 응급 수술을 끝낸 외과 의사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향기에 이끌려 왔습니다. 이게 뭐 집향이 되게 좋은데, 이거 한국 믹스커피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한 잔 마셔봐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작은 원을 만들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서,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서, 또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잠시 숨을 골랐죠.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우리들의 그림자가 겹치면서 마치 하나의 큰 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잠깐이지만 정말 휴식이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특히 36시간 연속 근무 중이던 1년차 레지던트 토마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보였거든요. 믹스커피는 그들에게 단순한 카페인,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이자 위로였고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죠.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응급실 휴게실 한켠에 전기포트와 함께 작은 믹스커피 코너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져온 것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동료들도 각자 온라인으로 주문한 믹스커피를 가져와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예쁜 머그잔들을 가져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과자들을 준비해 두었죠.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리사가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쁜 근무 중에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바쁜 응급실에서 믹스커피 코너는 우리만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순간을 겪을 때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죠. 환자의 보호자들과도 이 따뜻한 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밤새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은 작지만 특별한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실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어느 날 밤 마이클리 선생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LA에서 최고급 원두커피를 마시던 닥터 안이 인스턴트 커피에 이렇게 진심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이 맛을 마시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였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시나마 현실의 긴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작은 휴식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였죠. 특히 힘든 근무가 끝난 후 함께 마시는 환자는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하루는 여전히 긴박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특별한 순간이 생겼어요. 누군가 믹스커피 한 잔 할래요? 라고 말하면 그건 단순한 음료 권유가 아닌 잠시 쉬어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따뜻한 초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다른과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응급실 휴게실을 찾아왔고 믹스커피를 통해 서로 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잠깐의 휴식을 위해 들렀다가 어느새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정말 힘든 수술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서 응급처치를 성공했어요. 때로는 힘든 하루의 이야기를, 때로는 특별한 순간의 기쁨을, 때로는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던 순간들이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죠. 이상하죠? 이렇게 간단한 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다니 리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 작은 커버 안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매일 밤 형광등 아래에서 우리는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긴장하며 일하는 우리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후 이 작은 커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닥터한 오늘도 힘내세요. 제가 믹스커피 타드릴게요. 매일 아침 교대 시간, 리사의 이 한마디는 이제 우리 응급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순간들이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믹스커피 포트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향기는 우리에게 작은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나 서로를 위한 따뜻한 한 잔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2020년 3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도했고 우리 병원 응급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공기로 가득 탔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쓰고 장갑을 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된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보여다 했습니다. 닥터한 중환자실 병상이 또 부족해요. 리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방호복 너머로도 그녀의 피로가 느껴졌어요. 36시간 연속 근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환자들, 우리 모두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은 일주일 전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응급실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과의 싸움이었고 잠시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건 믹스커피 타임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호복을 입은 채로 커피를 마셔야 하네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마스크 속에서 그저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휴게실은 이제 착용구역과 탈의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채로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과 방호복을 벗고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그 두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드릴게요. 새로운 레지던트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첫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게 된 날이었거든요. 괜찮아요, 김 선생. 우리 모두 처음에는 두려웠으니까요. 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우리만의 의식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마시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잠깐씩 모였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채로 혹은 잠시 벗은 채로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믹스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 차가운 방호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온 간호사가 믹스커피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희 층에도 이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도 마실 수 있는 분들은 가끔 이런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응급실의 믹스커피 코너는 이제 병원 전체 위로 스테이션이 되었습니다. 각 층마다 작은 믹스커피 코너가 생겼고 상태가 호전된 환자들에게도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퇴원하는 환자분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그분께는 삶의 희망이었대요.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꼭 일어나서 걸어야지 하고 다짐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위로였으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마이클 선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항상 강인하던 그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에겐 믹스커피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을 위해 건배해요. 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믹스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면서 꼭 돌아와요. 2주 후 마이클 선생이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도 믹스커피였습니다. 이 맛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이 향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동료들과 함께 마시던 순간들이요.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살리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아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외로움, 끝없는 공포와 불안.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종이컵 속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으니까요. 닥터한 믿으시나요? 이제는 믹스커피 냄새만 맡아도 안심이 된다는 거. 리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있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향만 맡으면 우리가 함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에 함께하는 순간, 애같이 그리고 작은 위로가 가진 놀라운 힘으로요. 매일 아침 새로운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 이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 작은 위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함께 걷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닥터한 시애틀 메디컬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우리 병원의 믹스커피 스토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가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따뜻한 믹스커피를 나누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 달린 해시태그 하나 해시태그 희망의 컵 그들도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혹시 믹스커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애틀은 커피의 도시입니다. 스타벅스의 본고장이자 수많은 프리미엄 커피숍들이 즐비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인스턴트 믹스커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순간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네요. 다음 날 저는 시애틀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단함이 묻어났죠.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시애틀의 수석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영상 속 의료진들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응급실에서 의의 작은 시작, 그리고 팬데믹 속에서 서로를 지켜준 순간들까지 이야기를 들은 시애틀의 의료진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일주일 후 시애틀에서 첫 소식이 왔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닥터한,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시애틀의 응급실은 우리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방호복으로 가려진 얼굴들 사이에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애틀의 이야기가 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시카고, 뉴욕, 미국 전역의 병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냈죠. 이 특별한 커피 우리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저는 각 병원의 의료진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믹스커피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가진 의미, 우리가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이건 그저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죠. 놀라운 건 각 병원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코리엄 믹스커피 데이로 정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희망 커피 타임을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런던의 한 병원이었어요. 여기 영국에서도 당신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믹스커피는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하나둘씩 믹스커피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각 나라의 의료진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는 크로와상과 함께 믹스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생겼고, 독일에서는 전통 과자,
함께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가치였어요. 여기 이탈리아에서도 에스프레소 문화가 강하지만 믹스커피가 주는 특별한 감정은 정말 달라요. 로마의 한 의사가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순간이에요. 소셜미디어에는 이제 전 세계 의료진들의 믹스커피 모먼트가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커피 해시태그는 의료계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퍼져나갔고 각자의 공간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갔습니다. 닥터한 스위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 세계에 퍼지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여기 아르헨티나의 작은 병원에서도 매일 아침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마이클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는 정말 국경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의 말처럼 믹스커피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의료진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브라질에서,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작은 컵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에밀리 박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겨울밤 응급실에서였습니다. 그녀의 6살 아들 데이비드가 중증 천식발작으로 실려왔을 때였죠. 창백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괜찮을까요?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데이비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응급실을 찾아야 했죠. 천식발작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특히 추운 겨울밤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거 한 잔 드세요. 어느 날 밤 리사가 에밀리에게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모금을 마시고 는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따뜻함을 잊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함께 응급실에 올 때마다 잠시 믹스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이 맛이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어느 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타주시던 믹스커피, 그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랐네요. 봄이 찾아올 무렵 에밀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에서 믹스커피 부스를 열면 어떨까요? 제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텐트, 몇 개의 전기포트,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믹스커피.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지역사회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요.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이웃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한국계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 맛을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축제가 끝난 후에도 믹스커피의 여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제안으로 커뮤니티 센터의 정기적인 믹스커피 모닝이 시작되었죠. 매주 토요일 아침 이웃들이 모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천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에밀리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관리가 중요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커뮤니티 센터의 믹스커피 모임은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추억의 커피타임, 젊은 부모들의 육아 공감 카페,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 앤 커피 등 각자의 필요에 맞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작은 커피 한 잔을 통해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는 이제 문화적 경계를 넘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는 베트남 전통 과자와 함께 믹스커피를 나눌 다음 주에는 멕시코 계신 마리아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쿠키와 함께 영단차 화반이에요. 매주 토요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는 커피 향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반기며 안부를 물었죠. 믿기지 않아요. 닥터한 에밀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모두가 인사를 해요.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각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위로가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모르는 이웃이 아닌 같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나누는 진정한 커뮤니티가 된 거죠. 데이비드의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응급실 방문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매주 토요일 아침 그는 엄마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로 향합니다. 때로는 직접 믹스커피를 타는 것을 돕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죠. 이제 여기가 우리의 제2의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에 다른 이웃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는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믹스커피를 통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닥터한 우리가 만든 변화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의 일은 아침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구호 텐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은 혼돈의 연속이었죠.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닥터한 새로운 환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지 통역사인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끝없이 이어지는 환자들, 부족한 의료 물품, 그리고 극한의 추위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팬데믹 시기에 응급실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의 현실은 그보다 더욱 가혹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아이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챙겨온 믹스커피는 이제 거의 바닥 나가고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아이샤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녀의 반응은 제가 처음 이 커피를 마셨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이 작은 종이컵이 전해주는 위로의 순간은 변함이 없었죠. 뜻밖의 변화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옥 캠프의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이 특별한 커피를 경험하게 되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의미를 발견해 갔습니다. 이것 참 신기하네요. 프랑스에서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서로 다른 나라에서 모인 의료진들이 잠시나마 이 작은 컵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서투른 영어로 하지만 모두가 같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죠.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한실이야 소녀가 의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충격으로 며칠째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죠.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달콤하네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들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미소와 함께 그 순간부터 믹스커피는 구호 캠프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 이 따뜻한 한 잔은 모두를 이해시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잠시나마 같은 꿈을 꾸는 것 같거든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작은 희망 같은 거예요. 구호 캠프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구호 단체들도 이 특별한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곧 여러 캠프에서 비슷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WCO에서 온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이건 희망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증거죠. 어느 날 현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전통 과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믹스커피, 와, 함께 나눠자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구호 캠프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현지 주민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웅구호 팀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 특별한 현상을 커피 디플로마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단순한 음료를 넘어 문화와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라고 평가한 거죠. 닥터한 우리가 시작한 게 맞나요? 리사가 화상통화로 물었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우연한 만남 응급실에서의 작은 시작 팬데믹을 함께 견뎌낸 순간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 구호 캠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다기보다는 이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에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구호 캠프의 저녁 노을이지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믹스커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구호 요원들, 현지 주민들 모두가 이 작은 종이컵 앞에서는 그저 같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아이샤가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커피 세리머니 잊지 않으실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이 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따뜻한 연결의 순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작은 종이컵 하나가 전하는 따뜻함, 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네요. 여러분에게 믹스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시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